거리에는 캐럴이 울려 퍼지고 반짝이는 트리 조명이 눈부시게 빛나는데 우리 형제들 마음은 지금 영하 20도 한겨울보다 더 꽁꽁 얼어붙어 있는 거 이 형이 다 알아. 밖에서는 연인들이 서로 손 맞잡고 하하호호 웃으며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취해 있는데 정작 우리 형님들은 어두운 방구석에서 혼자 타들어가는 담배 연기나 뿜으면서 도대체 뭐가 문제지 하고 한숨만 푹 내쉬고 있잖아. 세상은 온통 빨갛고 초록색인데 내 마음만 잿빛인 그 기분. 진짜 세상 천지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 지독한 소외감 말이야. 이놈의 크리스마스가 뭐라고 사람 마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지 참나. 세상 참 불공평하다고 느껴지지 않아? 우리가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 아껴주고 어떻게든 그 마음 좀 읽어보겠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왜 그 여자는 점점 더 멀게만 느껴지는 건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지.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부족한가? 이런 자책감에 밤잠 설치는 형들 많을 거야. 나도 그 기분 뼈저리게 알아. 이건 뭐 노가다를 뛰어서 몸이 부서질 것 같은 그런 피곤함이 아니잖아. 사랑한다는 사람 마음 한 자락 다 보겠다고 미친 듯이 뒤를 쫓아가는데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 신기루 같은 환영 때문에 영혼까지 탈탈 털려버린 그런 기분. 특히 이런 연말이나 명절 분위기 속에서는 그 공허함이 더 뼈를 때린다고. 여기서 잠깐, 형님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적 있어?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퍼주면 퍼줄수록 오히려 상대방은 왜 더 멀어지는 걸까? 마치 뜨거운 불에 너무 많은 땔감을 한꺼번에 들이부으면 불꽃이 꺼져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넘치는 사랑이 오히려 관계를 질식시키는 건 아닐까? 오늘 이 형이 어쩌면 좀 차갑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진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역설적인 진실 하나를 말해줄게.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아니 오히려 그 사람에게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주려면 너무 가까이 있어서는 안 돼. 왜냐고? 답은 의외로 간단해. 인간의 심리라는 게 원래 그렇거든. 우리 남자란 종족이 원래 그렇잖아. 하나의 꽃에 꽂히면 앞뒤 안 가리고 직진만 하는 그 불도저 같은 성격. 아, 내가 이번 크리스마스에 더 좋은 선물을 사주면 되겠지? 내가 더 이해해주면 마음을 열겠지? 하면서 계속 들이대는데 사실 그게 독이 될 때가 많아. 마치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전체 그림이 흐릿해지듯이 우리의 과도한 헌신과 노력은 오히려 상대방이 우리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드는 안개가 될 수 있거든. 생각해봐, 형님들. 우리가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순간 진정한 지혜는 멀어지는 법이야. 관계도 마찬가지야. 흔히들 사랑은 뜨거워야 한다. 무조건 옆에 있어줘야 한다. 온갖 걸로 다 보답해줘야 한다고 말하잖아. 에이구, 우리 형들 그런 말 믿고 다 퍼주다가 지금 이 꼴 난 거 아니냐고. 이런 상투적인 연애 조언들은 어쩌면 우리를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리는 달콤한 독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해. 내가 오늘 형들한테 좀 차갑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진짜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처방전 하나 줄게. 딱 한 번만 제대로 거리를 둬봐. 그러면 그 여자의 진짜 속마음이 신기루처럼 사라질지 아니면 선명하게 드러날지 바로 알 수 있거든. 거리를 둔다는 게 무슨 비겁하게 도망치는 게 아니야. 우리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그 단단한 정신력, 즉 절제와 평정심의 발현인 거지.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제대로 확인하고 싶다면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줄 알아야 해. 이건 마치 명화 감상과도 비슷해. 너무 가까이서 붓터치 하나하나에만 집중하면 그림 전체의 아름다움과 메시지를 놓치게 되잖아.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그림을 보면 비로소 화가의 의도와 그림이 주는 감동이 온전히 다가오는 것처럼 관계에서도 때로는 의도적인 거리가 필요해. 그 거리가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진실을 발견하게 해줄 마법 같은 순간이 될 거야. 형님들이 막 소리 지르며 관심을 갈구하고 구질구질하게 장문에 카톡 보내서 구구절절 설명하고 따지는 거. 아, 솔직히 우리 남자들 한 번쯤은 다 해봤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우리 크리스마스 계획은 다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매달리는 거 말이야.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가치만 뚝뚝 떨어지는 거 알지? 마치 싸구려 물건처럼 너무 쉽게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법이거든. 형님들이 침묵을 선택하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순간 심리적인 진공 상태가 만들어져. 사람이란 게 참 웃긴 게 늘 옆에 있던 게 갑자기 사라지면 그때서야 그 빈자리를 느끼기 시작하거든. 자연의 섭리라는 게 그래. 흔하디 흔한 공기는 소중한 줄 모르다가 숨 막히기 시작해야 찾게 되는 것처럼 말이야. 특히나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깊이감이 있고 뭔가 알 수 없는 아우라가 있는 남자한테 끌리게 되어 있어. 마치 신비로운 보물처럼 쉽게 속을 알 수 없는 남자에게 더 흥미를 느끼는 거지. 그런데 우리 형님들은 어때? 그냥 패를 다 까서 보여주잖아. 나 너 없으면 죽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하면서 모든 감정을 바닥까지 다 긁어서 보여주는데 어떤 매력이 느껴지겠어? 마치 개봉 박두도 하기 전에 모든 스포일러를 다 해버린 영화처럼 아무런 기대감이나 궁금증도 남지 않는 거지. 자기 운명을 스스로 꽉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단단한 남자의 멋이 사라지는 거야.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우리 자신의 생각과 행동뿐이야. 상대방의 마음,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니까 고통스러운 거야. 형님들이 침묵하고 거리를 두는 건 상대방의 반응을 통제하려는 게 아니야. 오히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즉 내 자신의 반응과 감정을 다스리겠다는 단단한 결심인 거지. 이 고유함 속에서 형님들의 진짜 강함이 드러날 거야. 스토아 철학의 지혜를 빌려보자면 우리의 감정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산이야. 아무한테나 아무 때나 싸구려처럼 낭비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그걸 매일같이 쏟아붓는 건 우리 형님들 스스로를 헐값에 넘기는 거나 마찬가지야. 마치 한정판 명품 가방을 길바닥에 아무렇게나 내팽개쳐 두는 격이지. 그렇게 되면 아무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대하게 될 거야. 형님들, 오해는 마. 이게 무슨 밀당을 하라거나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치라는 소리가 아니야. 이건 철저하게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한 과정이야. 잃어버렸던 나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내면의 평화를 다시 세우는 작업인 거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생각해봐. 대체 언제부터 그 여자의 기분에 따라 형님들의 하루가 천국과 지옥을 오갔는지. 내 열정, 내 원칙, 내가 좋아하던 것들은 다 어디 가고 오로지 그 사람 비위 맞추는 데만 온 신경을 곤두쓰고 살았냐고. 우리는 각자 고유한 색깔과 향기를 가진 존재잖아. 그런데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혹은 사랑받기 위해 그 색깔을 잃고 향기를 지워가면서까지 상대를 따라가려 애썼던 건 아닌지 말이야.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폭력에 가까워. 우리의 감정은 그렇게 소모될 대상이 아니야. 소중하게 다루고 신중하게 표현해야 할 귀한 보물이라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보면 비로소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해. 아, 이 사람이 정말 나라는 존재 자체를 필요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퍼부어주는 그 과분한 친절과 배려만 낼름낼름 받아먹고 있는 건지 말이야. 이 냉정한 현실을 마주하는 건 분명 고통스러울 거야.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더 이상 우리 스스로를 헐값에 팔아넘기지 않을 용기를 얻게 될 거야. 우리의 감정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이니까.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을 때 비로소 관계의 진짜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해.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후 맑게 갠 하늘처럼 그동안 감정에 가려져 있던 진실이 선명하게 보이는 순간이지. 만약 그 여자가 형님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한다면 형님들의 부재는 그 사람에게 엄청난 경종이 될 거야. 아, 내가 이 소중한 사람을 놓치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고 형님들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겠지. 왜냐고?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빈자리를 통해 더욱 깊어지는 법이니까. 마치 소중한 것을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깨닫는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만약 형님들이 멀어지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무관심하다면? 야, 이건 진짜 쓰지만 꼭 삼켜야 하는 이야기야. 그 관계는 거기까지인 거지.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그건 이미 끝난 관계의 명확한 신호야. 의미 없는 노력과 감정 소모를 멈춰야 한다는 명확한 답을 얻은 거니까. 더 이상 미련하게 붙잡고 늘어질 이유가 없는 거야. 성숙한 남자라는 게 뭐야? 잡아야 할 때와 놓아야 할 때를 정확히 아는 거잖아. 이건 비겁한 포기가 아니라 더 큰 자기 존중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야. 고독? 그거 좀 즐기면 어때? 진짜 무서운 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 옆에 있는데도 내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나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야. 형님들이 혼자 있을 때조차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비로소 다른 사람도 형님들을 존중하게 돼. 침묵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중한 힘이 있어. 형님들이 입을 닫는 순간 상대방은 형님들의 불평을 듣는 대신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게 돼.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무심했는지, 형님들한테 어떤 상처를 줬는지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거울을 만들어주는 거지. 깊이 있는 남자는 억지로 상대를 굴복시키려 하지 않아. 그저 휘몰아치는 상황 속에서도 내 반응을 다스리고 평온을 유지함으로써 내 강함을 증명할 뿐이지. 거리가 멀어진다고 사랑이 식을까봐 겁나? 에이, 형님들, 진짜 사랑이라면 그 빈자리 때문에 오히려 더 애틋해지고 깊어지는 법이야. 그러니까 제발 그 안달복달하는 마음 좀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남자의 품격을 지켜보자고. 형님들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높게 책정해야 세상도, 그리고 그 여자도 형님들을 함부로 못 보는 거야. 딱딱하게 굳은 스토아 철학자처럼 흔들림 없이 서 있어봐. 그러면 주변 공기가 달라질걸. 전에는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존중과 경외의 시선이 형님들한테 쏟아질 거야. 형님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이만큼 했으면 알아주겠지 하는 그 근거 없는 자신감. 아이고 참나. 여자들 마음이 우리 공대생들 기계 고치듯 뚝딱거린다고 고쳐지는 줄 알아? 우리 남자들은 고장난 거 보면 일단 몽키 스패너부터 들고 달려들지만 사람 마음은 그렇게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 내가 줬으니 너도 100을 줘야 한다는 계산기 두드리는 순간 이미 그 관계는 비즈니스가 되는 거야. 사랑이 아니라 거래가 되어버리는 거지. 진짜 대박인 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도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그 기운이야. 가끔 보면 우리 형님들 참 순진해. 여자친구가 조금만 쌀쌀맞게 굴어도 나 뭐 잘못했어? 라고 묻거나 아니면 혼자 끙끙 앓다가 폭발해버리지. 야, 이거 진짜 없어 보여. 우리 남자라는 종족이 가진 그 특유의 자존심, 그거 아무데나 쓰는 거 아니다. 진짜 자존심은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오는 거야. 그 여자가 연락이 안 와? 그럼 오늘 바쁜가 보다 하고 형들 할 일 해. 운동을 하든 책을 읽든 아니면 친구들이랑 소주 한잔 하든 형님들 삶의 무게중심을 딱 잡고 있으라고. 그렇게 형님들이 자기 삶에 집중하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여자들이 먼저 연락하게 되어 있어. 왜냐고? 자기한테 목매던 남자가 갑자기 자기만의 세계에서 즐겁게 살고 있는 것 같으니까 궁금해지거든. 이 남자는 나 없어도 행복한가? 왜 날 찾지 않지? 하는 의문이 들면서 형님들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사람 심리야.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우리 자신의 생각과 행동뿐이야. 상대방의 마음,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리니까 고통스러운 거야. 그냥 올 테면 오고 갈 테면 가라 하는 식의 대범함이 필요해. 물론 속은 다 들어가겠지. 밤마다 핸드폰 확인하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큰지 나도 잘 알지.
하지만 거기서 참아내는 게 바로 남자의 그릇 차이야. 형님들이 그릇을 키우면 키울수록 더 좋은 인연이 담길 수도 있고 지금의 인연이 더 단단하게 굳어질 수도 있는 거지.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우리가 막 매달릴 때는 그렇게 차갑던 사람들이 우리가 딱 마음 비우고 그래, 이 내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돌아서면 갑자기 울며 불며 매달리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야. 참나, 인간이란 종족이 원래 그래.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 형님들은 그동안 너무 잘해줬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좀 쉬어도 돼. 형님들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더 이상 애쓰지 마. 형님들은 그 존재 자체로 이미 충분히 멋지고 가치 있는 사람들이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꼭 북적거리는 거리에 가서 남들 시선 의식하며 비싼 스테이크 썰어야 행복한 거 아니야.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훨씬 더 남는 장사라니까. 형님들 생각해봐.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남의 눈치 보고 살았냐고. 우리 남자라는 종족은 원래 산 정상에서 홀로 바람을 맞으며 고독을 즐길 줄 아는 멋이 있는 종족 아니었어? 사자처럼 고요하게 자기 영역을 지키고 흔들림 없는 당당함으로 세상을 마주하는 그런 존재 말이야. 근데 왜 지금은 여자 눈빛 하나에 벌벌 떨고 있냐고. 아이고, 진짜 대박이다. 우리 형들 마음 약해진 거 보니까 내가 다 속이 터지네. 그러니까 오늘 밤에는 핸드폰 던져버리고 푹 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고 야, 너 오늘 좀 괜찮다 하고 스스로한테 칭찬 한마디 해주고 운동장 한 바퀴 뛰면서 땀 좀 빼고 나면 그 복잡하던 머릿속도 한결 맑아질 거야. 우리가 내면을 단단하게 채우면 채울수록 밖에서 오는 풍파는 아무것도 아니게 돼. 여자 문제, 그것도 결국 우리 삶의 일부분일 뿐이지 전부가 아니라고. 형님들의 인생이라는 큰 배를 운전하는 선장은 바로 형님들 자신이라는 걸 잊지 마. 파도가 좀 높게 친다고 배 버리고 도망갈 거야? 아니잖아. 키 꽉 잡고 중심 잡으면 결국 평온한 바다는 찾아오게 되어 있어. 진짜 헐 소리 나올 정도로 힘든 상황일 수도 있어. 나도 다 알아. 근데 형들 그거 알아. 보석도 깎여야 빛이 나고 쇠도 달궈져야 단단해지는 법이야. 지금 형들이 겪고 있는 이 마음의 고통이 사실은 형들을 진짜 남자로 만드는 과정일지도 몰라. 아이고, 우리 형들 참나 하면서 웃어넘길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올 거야. 그때 소주 한잔 하면서 야, 그때 내가 여자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그렇게 질질 짰었지 하고 안주 삼아 얘기할 수 있는 날 말이야. 오늘 내가 좀 길게 떠들었는데 다 우리 형님들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소리인 거 알지? 남자들끼리 이런 얘기 아니면 누구랑 하겠어? 어디 가서 나 사실 여자 때문에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면 야, 남자가 쪽팔리게 뭔 소리냐? 소리나 듣지. 누가 진심으로 공감해 주겠냐고. 그래도 이 형한테는 다 털어놔도 돼. 우리 다 똑같은 남자고 비슷한 고민하면서 성장해가는 중이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형님들의 침묵은 무기가 아니라 방패이자 거울이야. 그 거울을 통해 상대의 진심을 보고 형님들의 가치를 재정비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자다움이라는 거, 그거 사실 별거 없어.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내 중심 딱 잡고 내 감정의 주인이 되는 거, 그게 진짜 남자다움이야. 스토아 철학이 뭐 대단한 건 줄 알아? 그냥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 마음의 평화는 내가 지킨다, 이거 하나거든. 우리 형님들 그동안 남 챙기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너무 소홀히 했잖아. 이제는 그 화살표를 자기 자신한테 돌려보라고. 내가 바로 서야 사랑도 오고 사람도 오는 거야. 내가 흔들리는데 누가 내 곁에 머물고 싶어 하겠어? 마치 흔들리는 배에 누가 기꺼이 올라타겠냐는 말이지. 단단한 중심을 가진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끌리는 게 인간의 본능이야. 형님들, 오늘 밤 유난히 춥지만 우리 가슴속엔 아직 뜨거운 불씨가 남아있다는 것 잊지 마. 그 불씨를 잘 살려서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고.
우리 남자라는 종족은 원래 역경에 강하잖아. 그까짓 사랑 좀 안 풀린다고 세상 끝난 거 아니니까. 오히려 이번 기회에 진짜 내 사람이 누구인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확실히 정리하는 시간을 갖자고. 이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남자로 거듭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야. 형님들의 그 듬직한 어깨가 다시 펴지는 날까지 나도 여기서 계속 응원할게. 자, 이제 진짜 담배 끄고 들어가서 자자고.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당당하고 멋진 남자로 깨어날 형님들을 믿어 의심치 않아.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자갈밭이고 가시밭길이라 해도 서로 어깨 걸고 가면 못 갈 것도 없지. 형님들 기죽지 마. 세상이 형님들을 과소평가해도 형님들 스스로는 절대 자기 자신을 놓으면 안 돼. 그게 바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남자들의 숙명이자 자존심이니까. 다음에 또 술 한잔 하는 기분으로 깊은 얘기 나누자고. 오늘 고생 많았어. 진짜로. 형님들, 내가 아까 거리 두는 게 결코 도망가는 게 아니라고 했지. 오히려 그건 진짜 용기 있는 놈들만 할 수 있는 정면 돌파야. 우리 남자들이 원래 그렇잖아. 문제가 생기면 일단 공구함부터 들고 달려들어서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안달복달하지. 내가 뭘 잘못했나? 어떻게 하면 화가 풀릴까? 하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아이고 형님들, 그게 바로 패착이야. 스토아 철학의 대가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형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너에게는 내 마음을 다스릴 힘이 있다. 외부의 사건들을 다스릴 힘이 있는 게 아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너는 진정한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 그 여자의 기분, 그 여자의 반응, 그 여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오로지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뿐이지. 그런데 우리 형님들은 어때? 그 여자가 조금만 쌀쌀맞게 굴면 세상 무너진 것처럼 안절부절 못하면서 어떻게든 비위를 맞추려고 하지. 그렇게 항상 그 자리에 서서 나 여기 있어, 나 좀 봐줘 하고 온몸으로 외치고 있으면 신기하게도 그 여자는 형님들을 더 이상 귀하게 여기지 않아. 왜냐고? 그냥 당연히 거기 있는 배경화면 같은 존재가 돼버리니까. 마치 늘 곁에 있는 가구처럼 그 존재의 소중함을 잊게 되는 거야. 이걸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어떤 자극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 즉 쾌락 적응이라고 해. 우리 남자들이 새 차 샀을 때 한번 생각해봐. 처음에는 시트 비닐도 안 벗기고 애지중지하면서 먼지 하나 묻을까봐 닦고 또 닦지. 근데 한 1년 지나면 어때?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든 말든 신경도 안 쓰잖아. 너무 익숙해지고 언제든 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가치가 머릿속에서 희미해지는 거야. 우리 형님들도 마찬가지야. 그 여자한테 너무 과하게 헌신하고 언제 어디서든 부르면 달려가는 5분 대기조처럼 굴면 그 여자는 형님들의 그 소중한 마음을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해. 아, 이 남자는 내가 어떻게 해도 내 곁에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드는 순간, 형님들의 매력은 바닥을 치는 거지. 참나, 우리 남자들 진짜 순진하지 않아?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사랑받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니까 말이야.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할 게 있어. 우리 남자들은 사랑에 빠지면 본능적으로 보호자가 되려고 하잖아. 근데 이게 가끔 선을 넘어서 과보호가 되거나 상대방을 숨막히게 할 때가 있거든. 특히 상대방이 관계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싶어 하거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스타일이라면 형님들의 그 뜨거운 열정은 오히려 독이 돼. 형님들이 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 여자는 뒷걸음질 치게 되어 있어. 마치 좁은 공간에서 너무 밀어붙이면 답답함을 느끼고 벗어나려 하는 것처럼 말이야.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내가 말한 심리적 진공 상태를 만드는 거야.
과학 시간에 배웠지? 진공 상태가 되면 주변의 것들을 미친 듯이 빨아들이는 거. 사랑도 똑같아. 형님들이 항상 가득 채우고 있던 그 공간을 의도적으로 비워버리면 거기서 엄청난 흡입력이 생겨. 그동안 형님들의 배려와 관심을 당연하게 받아먹던 여자가 갑자기 느껴지는 그 공허함에 당황하게 되는 거지. 왜 연락이 안 오지? 왜 평소처럼 안 굴지? 하면서 그때부터 형님들이라는 존재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야. 이건 상대를 조종하려는 얄팍한 술수가 아니야. 상대방이 자기 자신의 진짜 감정을 마주할 수 있게 거울을 비춰주는 과정이지. 형님들이 옆에서 끊임없이 말을 걸고 감정을 쏟아붓고 있을 때는 그 여자는 형님들 반응하느라 정작 자기 마음이 어떤지는 돌볼 틈이 없어. 그냥 귀찮아, 부담스러워, 이런 1차적인 반응만 나올 뿐이지. 근데 형님들이 딱 입을 닫고 뒤로 물러나면 그 여자는 비로소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듣게 돼. 형님들이 없어서 허전한지 아니면 정말로 형님들이 필요 없는 사람인지 스스로 판단할 기회를 주는 거야. 이걸 거울 효과라고 하는데, 형님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이 자기 자신의 무관심이나 이기심을 스스로 발견하게 만드는 거지. 형님들이 맨날 잔소리하고 서운하다고 할 때는 에휴, 또 시작이네 하던 여자가 형님들의 침묵 앞에서는 오히려 자기 행동을 되돌아보게 된다니까. 이거 진짜 대박이지 않아? 우리가 아무리 말로 설명하고 호소해도 듣지 않던 상대가 우리의 부재 앞에서 스스로 깨닫게 되는 놀라운 현상이야. 스토아 철학의 현자 세네카 형님도 아주 기가 막힌 말을 남겼어. 사랑은 때로 길러지기 위해 거리감이 필요하다. 마치 불꽃이 타오르기 위해 공기가 필요한 것처럼 말이다. 너무 많은 땔감을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불꽃은 오히려 꺼져버린다 라고 말이야. 형님들, 우리가 했던 짓이 바로 이거야. 그 여자라는 작은 불씨를 살려보겠다고 사랑이라는 이름의 땔감을 미친 듯이 들이부은 거지. 그러면 불이 활활 타오를 줄 알았는데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불꽃은 그냥 픽 하고 꺼져버린 거야. 이제 좀 감이 와? 형님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땔감을 더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잠시 멈추고 공기가 통할 틈을 만들어주는 거야. 그 여자가 숨을 쉴 수 있게, 그리고 형님들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따뜻한 불꽃이었는지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말이야. 아이고, 우리 형님들 표정 보니까 벌써 걱정이 태산이네. 그러다가 정말 영영 떠나버리면 어떡해요 하고 묻고 싶지. 그 불안한 마음, 이 형이 충분히 이해해. 하지만 때로는 그 불안함을 직시하고 넘어서야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어. 근데 형님들, 냉정하게 생각해보자. 형님들이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 진심을 보여줬는데도 고작 잠시 거리를 뒀다고 떠나버릴 사람이라면 그게 과연 진짜 인연일까? 어차피 언젠가는 무너질 모래성 위에 집을 짓고 있었던 거나 다름없어. 오히려 지금 확인하는 게 형님들의 아까운 시간을 아끼는 길이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그 독의 밑바닥을 확인하는 게 훨씬 현명하다는 거지. 우리 남자라는 종족은 가끔 너무 미련할 정도로 한 사람한테 목을 매는데 스토아 철학은 우리한테 네가 바꿀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 라고 따끔하게 충고해주고 있어. 상대방의 마음은 그 사람의 영역이지 형님들이 억지로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뒤로 물러나는 그 시간 동안 형님들은 뭘 해야 할까? 그냥 방구석에서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으라는 게 아니야. 그동안 그 여자한테 쏟아부었던 그 엄청난 에너지를 다시 형님들 자신한테로 돌려보라고. 헬스장에 가서 땀을 뻘뻘 흘리며 쇠덩이를 들든, 그동안 미뤄뒀던 자기 개발을 하든, 아니면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소주 한잔 하면서 시원하게 웃든 말이야. 형님들이 자기 삶을 즐기고 당당해질 때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진짜 남자의 매력이야. 여자는 자기 없으면 죽는 남자한테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단단한 남자한테 본능적으로 끌리게 되어 있어.
마치 흔들림 없는 큰 나무가 새들과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듯이 스스로 굳건한 남자에게는 자연스레 따뜻한 기운이 모여드는 법이지. 참나, 생각해보면 우리 남자들 진짜 웃기지 않아? 밖에서는 누구보다 강한 척, 세상 다 아는 척 하면서 사랑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그 모습 말이야. 길 찾을 때 절대 남한테 안 물어보고 고집 피우는 그 자존심은 다 어디 가고 여자 마음 하나 몰라서 쩔쩔매고 있냐고. 형들 다 알잖아. 우리 남자들 진짜 사랑 앞에서는 왜 이렇게 바보가 되는지. 근데 그게 또 우리 남자들만의 순수함일 수도 있지. 하지만 이제는 그 순수함에 지혜를 한 스푼 얹어야 할 때야. 무조건적인 헌신이 사랑의 증거라고 믿었던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해. 아,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거든. 상대방의 공간을 존중하고 나 자신의 공간도 지켜내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관계의 핵심이야. 형님들이 거리를 두는 그 침묵의 시간은 사실 형님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를 선포하는 무언의 외침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내 자존감까지 버려가며 너한테 매달리지는 않겠다는 그 단호한 태도. 그게 바로 스토아 철학이 말하는 내면의 자유야. 상대방의 반응에 내 행복을 맡기지 않는 것. 내 마음의 평화를 남의 손에 쥐어주지 않는 것. 이 정도 배짱은 있어야 진짜 남자 아니겠어? 아이고, 우리 형님들 이제야 좀 고개를 끄덕이네. 이 형의 이야기가 조금은 형님들의 얼어붙은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것 같아서 다행이다. 진짜 대박인 건 형님들이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자기 삶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상황이 형님들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야. 이게 바로 삶의 아이러니지. 우리가 억지로 쫓아갈 때는 도망가던 것들이 우리가 멈춰서서 나 자신을 가꾸기 시작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법 같은 현상 말이야. 그러니까 형님들, 오늘부터는 제발 그 카톡창 좀 그만 들여다봐. 그 여자가 상태 메시지를 바꿨는지 프사를 바꿨는지 확인하는 거, 그거 진짜 없어 보여. 이 형님 말이야, 제발 좀 의연해지자고. 세상에 여자가 그 사람 하나뿐인 것도 아니고 설령 그 사람이 유일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구걸해서 얻은 사랑은 절대 오래 못 가. 당당하게 요구하고 아니면 쿨하게 돌아설 줄 아는 그 기계. 그게 바로 우리 형들이 다시 찾아야 할 진짜 모습이야. 지금 이 거리가 형님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그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이 과정은 단순히 관계의 진실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형님들 스스로를 재정비하고 더 나은 남자로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가 될 거야. 형님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착각 속에서 살았는지 이제 좀 보여. 잘해주기만 하면 만사형통일 줄 알았지? 에이구, 그건 초등학생 때나 통하는 논리고 어른들의 세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특히 남녀 관계라는 건 아주 복잡한 심리전이 깔려 있거든. 내가 너무 많이 다가가면 상대방은 뒤로 물러나는 게 본능이야. 마치 줄다리기처럼 한쪽이 너무 세게 당기면 다른 쪽은 힘을 빼고 밀려나는 것과 같이. 내가 멈춰서야 상대방도 멈춰서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지. 이 당연한 이치를 왜 우리는 이제야 깨닫게 된 걸까? 아마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지독한 불안함 때문이었을 거야. 이 사람을 놓치면 어쩌지? 내가 지금 안 잡으면 영영 끝나는 거 아니야? 하는 그 공포심 말이야. 근데 스토아 철학은 우리한테 말해줘.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일은 생각보다 별거 아니다 라고. 설령 헤어진다 해도 형님들 인생 안 끝나. 오히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준비를 하는 과정일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말한 대로 거리를 두고 형님들 자신을 가꾸기 시작하면 대부분은 그 여자가 먼저 손을 내밀게 되어 있어. 왜냐고? 형님들이라는 소중한 자원을 잃고 싶지 않으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거든. 자기한테 잘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차가워지면 그 상실감은 상상 이상으로 커. 그때서야 형님들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거지. 이게 바로 우리가 노리는 한 수야. 형님들, 오늘 밤엔 술 적당히 마시고 일찍 자. 내일 아침엔 눈 뜨자마자 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뭘까?
부터 생각해보라고. 맛있는 걸 먹든 운동을 하든 아니면 그냥 평소보다 10분 더 일찍 출근해서 여유 있게 커피 한 잔을 마시든 상관없어.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야. 그렇게 형님들의 내면이 꽉 차기 시작하면 그 아우라는 숨기려 해도 숨겨지지 않아. 주변 사람들도 느낄걸. 저 형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뭔가 여유가 느껴져 하고 말이야. 그럼 그 여자는 안 느끼겠어? 제일 먼저 눈치챌 거야. 자, 이제 좀 속이 시원해졌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하지만 적어도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 것 같지 않아? 무작정 달리는 게 답이 아니라 때로는 멈춰서 숨을 고르는 게 진짜 실력이라는 거. 우리 형님들이 이 진리를 깨닫고 실천에 옮기기만 한다면 앞으로 어떤 관계를 맺더라도 절대 휘둘리지 않는 강한 남자가 될 수 있을 거야. 형님들, 내가 아까 땔감 얘기했지?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야. 우리 남자라는 종족이 원래 다다익선을 좋아하잖아. 엔진 마력은 높을수록 좋고 컴퓨터 사양은 빠를수록 좋고 여자한테 주는 사랑도 무조건 많으면 장땡인 줄 알아. 근데 형님들, 캠핑 가서 고기 구울 때 한번 생각해봐. 불 피운다고 땔감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 위에 냅다 들이부으면 어떻게 돼? 활활 타오르기는커녕 연기만 풀풀 나다가 그냥 픽 꺼져버려. 공기가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사랑도 똑같아. 형님들이 너무 꽉 채우고 있으면 그 사랑이 숨 쉴 틈이 없어지는 거지. 형님들의 그 과도한 배려와 헌신이 역설적으로 그 여자의 마음을 질식시키고 있는 거라고. 이 형님이 딱 잘라 말할게. 이 사랑에도 산소가 필요해. 그 산소가 바로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거리라는 거야. 이 거리는 말이야, 단순히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여자의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간별해내는 가장 정확한 측정기라고 보면 돼. 진짜 대박인 건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을 때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된다는 사실이지. 형님들을 정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여자라면 형님들이 뒤로 물러설 때 본능적으로 그 빈자리를 느껴.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이러지? 하면서 스스로 형님들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 있어. 이게 바로 사랑의 자발성이라는 거야. 억지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오게 만드는 것. 우리 남자들 솔직히 자존심 하나로 살잖아. 근데 사랑 앞에서 그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매달리는 게 얼마나 없어 보이는 짓인지 이제는 좀 알아야 해. 반대로 형님들이 그냥 편해서 혹은 혼자 있기 외로워서 옆에 두는 편의점 같은 존재였다면 형님들이 뒤로 물러나는 순간 그 여자는 오히려 시원해 할걸. 아니면 아예 형님들이 사라진 줄도 모르고 무관심하거나 헐, 이거 생각만 해도 뼈 아프지? 근데 형님들,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진짜 현실이야. 그동안 우리가 공들여 쌓아온 관계가 사실은 사상 누각이었다는 걸 확인하는 거. 물론 괴롭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을 거야. 근데 언제까지 그 가짜 사랑의 환상 속에서 살 거야? 우리 남자들 고집은 세면서 왜 이런 진실 앞에서는 그렇게 약해지냐고. 차라리 지금 당장 한번 제대로 아프고 정신 차리는 게 나중에 뒤통수 세게 맞고 인생 종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다는 게 내 생각이야. 이게 바로 내가 말하는 삶의 주체적인 태도야.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해야 해. 그 여자의 마음, 그건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그 다음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의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만약 형님들이 거리를 뒀는데도 그 여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건 그 사람이 형님들의 가치를 알아볼 눈이 없거나 아니면 애초에 형님들 사람이 아니었다는 명확한 증거야. 참나. 그런 사람한테 왜 아까운 시간과 감정을 낭비해? 이 형님 말 들어봐. 세상은 넓고 형님들의 그 묵직한 진심을 알아줄 여자는 분명히 있어. 다만 지금 그 눈앞에 환상이 가려져서 못 보고 있을 뿐이지. 아이고, 우리 형님들 또 걱정 가득한 표정 짓는 거 봐.
내가 이렇게 하면 진짜 끝나는 거 아닐까요? 에이구, 우리 형들 참나. 끝날 인연이면 어떻게든 끝나게 되어 있어. 형님들이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진다고 해서 유지되는 관계가 과연 행복할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고 결국 형님들 영혼만 갉아먹는 독이야. 스토아 철학의 지혜라는 게 별거 아니야.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에는 과감히 마침표를 찍을 줄 아는 용기지. 거리두기는 그 용기를 시험하는 첫 번째 단계인 셈이야. 형님들이 뒤로 물러났을 때 비로소 그 여자의 진심이라는 민낯이 드러나는 법이니까. 가끔 우리 남자들 보면 참 미련해. 자기가 고장난 기계 고치듯 상대방 마음도 어떻게든 수리할 수 있다고 믿거든. 근데 사람 마음은 스패너로 조인다고 조여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강압적으로 굴면 더 튕겨나가기 마련이지. 형님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강함은 무력을 쓰는 게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거야. 그 여자가 형님들의 부재를 느끼고 형님들이라는 남자가 자기 인생에서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하는 거. 그게 진짜 남자가 부리는 마법이지. 자, 이제 좀 이해가? 이 거리라는 놈이 얼마나 무서우면서도 정직한 놈인지 말이야. 진실은 때로 독설보다 더 아프지만 결국 형님들을 자유롭게 해줄 거야. 헛된 기대를 품고 밤잠 설치는 것보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아, 이 사람은 여기까지구나 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형님들은 비로소 다시 태어날 수 있어. 진짜 멋진 남자는 사랑을 잃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걸 두려워해야 해. 형님들의 그 단단한 내면을 다시 세우는 데 집중하자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길이니까. 형님들, 오늘 밤엔 핸드폰 알람 끄고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만약 그 대답이 내가 아닌 타인의 기분이라면 당장 그 방향을 틀어야 해. 우리 남자라는 종족은 원래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태어난 거잖아. 그 주인 자리를 왜 엉뚱한 사람한테 넘겨주고 있냐고. 이제 다시 그 왕좌로 돌아와. 형님들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비로소 세상도 형님들을 귀하게 대접해 줄 거야. 헐, 이거 너무 꼰대 같은 소리라고? 아니, 이건 내가 인생 살면서 온몸으로 부딪히며 배운 진짜 생존 법칙이야. 그러니까 이제 좀 어깨 펴고 당당해지자고. 사랑 때문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져서는 안 돼. 형님들의 그 듬직한 모습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 형님이 옆에서 계속 잔소리 해줄 테니까 우리 다 같이 이 험난한 인생길을 꿋꿋하게 걸어가 보자고. 오늘 고생 많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단단해진 형님들의 모습을 기대할게. 진짜로. 형님들, 이제부터 우리가 진짜 눈여겨봐야 할 핵심 내용을 하나씩 짚어보자고. 남자가 딱 마음먹고 거리를 두기 시작할 때 안개 속에 가려져 있던 진실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그 여자의 주도성과 나를 잃을까봐 무서워하는 마음이야. 이거 진짜 대박인 게 우리가 항상 옆에 있을 때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이거든. 우리 남자라는 종족이 원래 그렇잖아.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고 무슨 일만 터지면 아이고 내가 미안해 하면서 먼저 손 내미는 게 당연한 미덕인 줄 알지. 형님들 다 알잖아. 지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일단 분위기 쌓여지는 거 싫어서 혹은 그 여자가 화난 모습 보는 게 괴로워서 자존심 다 구기고 먼저 굽히고 들어가는 거 말이야. 근데 참나 이렇게 우리가 먼저 움직이고 모든 걸 해결하려고 드니까 그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굳이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가만히 있어도 남자가 알아서 다 해주는데 어떤 여자가 먼저 발벗고 나서겠어? 마치 잘 가꿔진 정원에서 꽃이 피어나기를 기다리는 대신 우리가 먼저 나서서 모든 잡초를 뽑고 물을 주는 격이지. 그러다 보면 정작 꽃은 스스로 자랄 기회조차 잃게 되는 거야. 그런데 형님들이 딱 거리를 두는 순간 이 관계의 주파수가 확 변해버려. 평소 같으면 벌써 연락이 오고도 남았을 시간인데 평소 같으면 벌써 미안해,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하고 달래줬을 텐데 형님들이 아무런 반응 없이 고요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상대방은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기 시작해. 왜 연락이 없지? 혹시 나한테 화났나? 무슨 일 생긴 건가? 하는 궁금증과 함께 묘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바로 그 여자의 주도성을 시험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이야. 형님들을 진심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관계를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이 털끝만큼이라도 남아있는 여자라면 형님들의 그 낯선 침묵 앞에서 당황하고 초조해질 수밖에 없어. 이 형아는 친구놈 얘기를 하나 해줄게. 이 형님 진짜 대박이었어. 연애하는 내내 거의 5분 대기조처럼 살았거든. 여자가 기분 좀 안 좋다 싶으면 회사 퇴근하고 피곤해 죽겠는데도 케이크 사들고 집 앞으로 달려가고 카톡 답장 좀 늦으면 무슨 일 있냐고 안절부절 못하면서 확인 전화 돌리고. 아이고, 진짜 우리 남자들 중에도 이런 형들 꼭 있잖아.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번아웃이 온 거야. 나도 이제 지친다. 내가 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딱 하루만 연락을 안 해보기로 결심했대.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이 여자 인생에서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지.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그동안 한 번도 먼저 전화하는 법이 없던 여자가 반나절도 안 돼서 전화가 오더니 밤에는 집 앞으로 찾아와서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야. 오빠 왜 그래? 나한테 화난 거 있어? 오빠 없으니까 너무 무서워 하면서 말이야. 그 친구는 그때 깨달은 거지. 내가 항상 먼저 움직여서 이 여자가 나를 찾을 기회를 안 줬던 거구나. 이 여자의 마음속에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나 크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 과하게 헌신하는 바람에 그 소중함을 깨달을 틈조차 주지 않았던 거야. 형님들, 이게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실이야. 여자가 보여주는 그 황급함이나 불안함은 결코 나약함이 아니야. 그건 형님들이 그 여자 인생에서 얼마나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지닌 남자인지를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신호라고.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설 때 그 여자가 먼저 손을 뻗어 형님들을 잡으려 한다면 그건 아직 그 관계에 희망이 있다는 뜻이야. 반면에 형님들이 거리를 두는데도 어라? 편안해 하고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자기 혼자 즐겁게 지내고 있다면 형님, 진짜 가슴 아프지만 말해줄게. 그 관계는 이미 형님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있었던 거야. 스토아 철학에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감정에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가르치잖아. 하지만 우리가 거리를 둠으로써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주도성을 발휘하게 만드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지혜로운 선택이야. 형님들이 항상 의뢰의 위치에서 먼저 연락하고 매달리는 그 습관, 그거 이제는 좀 버릴 때도 됐잖아. 이 형님들 말이야. 자존심은 밥 먹여주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 사랑에서도 최소한의 품격은 지켜야 하는 거야.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어떤 여자가 나를 귀하게 여기겠어?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우리 남자들은 가끔 내가 연락 안 하면 이 여자가 영영 떠나갈까봐 무서워요 라고 말해. 에이구, 우리 형들 참나. 그렇게 해서 떠나갈 여자라면 어차피 형님들 곁에 오래 머물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형님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그 빈자리에 허전함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다가오는 여자, 그 여자가 진짜 형님들의 가치를 아는 여자라는 거지. 이게 바로 우리가 거리를 두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수확이자 가장 뼈 때리는 진실이야. 그러니까 형님들, 오늘부터는 그 손가락 좀 가만히 놔둬. 카톡 보낼까 말까 망설이면서 핸드폰 만지작거리지 말고 그냥 주머니에 쑥 집어넣어 버려. 그리고 그 여자가 먼저 형님들의 안부를 묻고 형님들의 목소리를 그리워하며 다가오는지 가만히 지켜보라고. 그 과정에서 형님들은 깨닫게 될 거야. 내가 이 여자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언제든 갈아치울 수 있는 소모품 같은 존재였는지를 말이야.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게 때로는 무섭고 두려울 수도 있어. 진짜 대박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참담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 하지만 형님들,
평생 가짜 사랑에 속아 살면서 에너지 낭비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지 않아? 스토아 철학을 공부하는 남자라면 진실 앞에 당당해져야 해. 그 진실이 비록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설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어른 남자가 되는 거니까. 형님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내가 더 잘해주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야. 근데 세상 만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특히 사람 마음은 주는 만큼 받는 정비례의 관계가 아니라고. 가끔은 멈춰서서 상대방이 나에게 다가올 공간을 열어줘야 해. 그 공간을 채우는 건 형님들의 노력이 아니라 그 여자의 진심이어야 하거든. 형님들이 그동안 너무 꽉 채워버린 그 공간 때문에 그 여자가 숨 막혀서 도망가려 했던 건 아닌지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한다고. 자, 이제 첫 번째 진실에 대해 얘기해봤는데 어때? 가슴이 좀 뻥 뚫리는 것 같아? 아니면 더 답답해진 것 같아? 아마 복잡 미묘한 기분일 거야. 하지만 분명한 건 형님들이 거리를 두는 그 순간부터 모든 주도권은 형님들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이야.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게 아니라 상대가 오게 만드는 법. 이건 무슨 나쁜 남자가 되라는 소리가 아니야. 내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고 지키는 가장 품격 있는 방법이지. 형님들, 이 형님이 다시 한번 강조할게. 우리 남자라는 종족은 가끔 너무 정직해서 탈이야. 좋아하는 티를 너무 내고 모든 걸 다 퍼주니까 상대방이 질려버리는 거라고. 이제는 조금 영리해질 필요가 있어. 거리를 두면서 그 여자가 나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확인해봐. 그게 바로 형님들이 앞으로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가야 할지 아니면 쿨하게 마침표를 찍어야 할지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테니까. 아이고, 오늘따라 유난히 말이 길어졌네. 근데 어쩌겠어. 우리 형님들 고생하는 거 보니까 내가 다 안타까워서 그렇지. 자, 이제 핸드폰 내려놓고 찬물로 세수 한번 해. 그리고 당당하게 가슴 펴고 거울 속에 자신을 봐. 형님들은 누구에게 구걸해서 사랑을 얻을 그런 급의 남자가 아니라는 걸 명심해. 형님들이 바로 섰을 때 진짜 사랑도 비로소 형님들 앞에 무릎 꿇게 될 거야. 형님들, 첫 번째 진실에서 그 여자의 주도성을 확인했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건 훨씬 더 묵직하고 본질적인 문제야. 바로 존중이라는 놈이지. 이거 진짜 중요해. 우리 남자들 솔직히 밖에서 치이고 사람 대접 못 받아도 내 여자한테만큼은 제대로 된 대우를 받고 싶어 하잖아. 근데 아이고 참나, 현실은 어때? 사랑한다는 핑계로 우리를 자기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거나 사사건건 자기 입맛대로 휘두르려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지. 우리가 거리를 두는 그 순간 그 여자가 형님들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아니면 그냥 형님들을 자기 감정의 노예쯤으로 여기고 있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돼 있어. 우리 남자라는 종족이 무슨 고민이 생기거나 머릿속이 복잡해지면 여자들처럼 수다 떨면서 푸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동굴로 기어 들어가야 하거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정리해야 비로소 에너지가 회복되는 그런 종족이라고. 마치 곰이 겨울잠을 자듯 우리는 내면의 회복을 위해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해. 근데 이걸 이해 못하는 여자들이 참 많아. 형님들이 좀 조용히 있고 싶어서 뒤로 물러나면 그걸 나랑 싸우자는 거야. 너 변했어? 라고 받아들이면서 공격을 퍼붓지. 진짜 대박인 건 이때 상대방이 보여주는 반응이 그 사람의 인격과 성숙도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야. 만약 형님들이 거리를 뒀을 때 상대방이 대화를 시도하거나 이해해주려 노력하는 대신에 똑같이 입을 꾹 닫고 기싸움을 시도한다? 이걸 흔히 벌주는 침묵이라고 하잖아. 네가 감히 나한테 연락을 안 해. 그래, 어디 한번 죽어봐라. 하는 심보로 똑같이 침묵으로 형님들을 응징하려는 거지. 야, 이거 진짜 피곤한 스타일인 거 형님들도 알지? 이건 상대방이 형님들의 감정이나 상태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자존심과 권력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증거야.
한마디로 마음이 덜 자란 애 같은 영혼이거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아를 가진 사람이라는 소리지. 반면에 진짜 속 깊고 성숙한 여자는 어떨까? 우리 형님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그 고요함이 형님들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알아차려. 아, 우리 오빠가 지금 좀 지쳤구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묵묵히 기다려줄 줄 안다고. 이게 바로 진짜 존중이야. 형님들을 자기 감정을 채워주는 도구로 보는 게 아니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해준다는 뜻이거든. 이런 여자를 만나는 게 우리 남자들한테는 진짜 큰 복이지. 아, 근데 이런 보석 같은 여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결국 형님들이 먼저 거리를 두어보는 수밖에 없어. 형님들, 우리가 왜 여자들한테 그렇게 쩔쩔매며 살아야 해? 사랑하니까. 에이구, 우리 형들, 참나. 사랑은 동등한 관계에서 나오는 거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비위 맞추는 게 사랑이 아니야. 우리가 거리를 뒀을 때 상대방이 보여주는 그날 선 반응들, 그거 사실 형님들을 무시하고 있다는 증거일 때가 많아. 내 감정이 우선인데 네가 감히 혼자 있고 싶어 해? 라는 태도 자체가 이미 형님들을 자기 발밑에 두고 있다는 소리거든. 스토아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휘둘리는 건 내 영혼의 주인 자리를 남에게 내주는 것과 다름없어. 우리 남자들 가끔 너무 착해서 탈이야. 여자가 침묵으로 응수하면 아, 내가 너무 심했나 하고 금방 마음 약해져서 먼저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근데 형님들, 제발 그러지 좀 마. 그게 바로 상대방의 전략에 말려드는 거야. 형님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도 단지 분위기를 풀기 위해 먼저 굴복하는 순간 형님들의 존엄성은 사라지는 거야. 그 여자는 속으로 거봐, 결국은 네가 먼저 기어들어오게 돼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형님들을 더 우습게 볼걸. 진짜 대박인 건 형님들이 이런 식으로 길들여지면 나중에는 숨 쉬는 것조차 눈치 보게 된다는 거야. 남자가 거리를 두는 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이야. 그 선을 넘어서 형님들을 비난하고 침묵으로 벌을 주려 하고 죄책감을 심어주려 한다면 그건 진짜 위험한 신호야. 그런 관계는 형님들을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서서히 말라 죽게 만들거든. 이 형님들 말이야, 인생 짧잖아. 왜 그런 감정, 소모적인 기싸움에 소중한 에너지를 써야 해? 진정한 존중은 침묵 속에서 더 빛나는 법이야. 형님들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형님들의 존재 가치를 알아봐주고 그 고독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형님들의 진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지. 헐, 내 말이 너무 차갑게 들려.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우리가 거리를 두었을 때 드러나는 그 여자의 포용력, 그게 바로 그 관계의 유통기한을 결정하는 거야.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평생을 함께할 수 있겠어? 형님들이 잠시 뒤로 물러나 있는 동안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주 냉정하게 지켜보라고. 그게 형님들을 향한 진심 어린 배려인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부리는 투정인지 말이야. 우리 남자라는 종족은 원래 강인한 척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참 여리고 순수하잖아. 그래서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서 더 큰 상처를 받아. 그 상처를 가리려고 더 센 척하고 더 고집부리고, 참나 우리 남자들 모습이 가끔은 너무 안쓰럽다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똑똑하게 연애하자고. 무조건 퍼주는 게 답이 아니야. 내 공간을 지키고 내 침묵을 존중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형님들이 먼저 챙겨야 할 권리야.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 형님이 그랬지.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는 타인에게도 소중히 여겨질 수 없다고. 형님들 스스로가 자신의 고요함과 시간을 소중하게 대할 때 비로소 그 여자도 형님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법이야. 만약 형들의 침묵을 공격으로 받아치거나 벌을 주려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형님들의 내면을 들여다볼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소리야. 그런 사람 옆에서 억지로 웃으며 비위 맞추지 마. 형님들의 가치는 그런 저렴한 대우를 받을 만큼 낮지 않으니까. 자, 이제 좀 감이 와. 존중이라는 게 입으로만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야. 행동으로, 특히 우리가 없을 때 그 부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지. 형님들이 거리를 두는 그 시간은 단순히 연락을 안 하는 시간이 아니야. 상대방에게 형님들이라는 남자를 다시 공부할 기회를 주는 시간이고, 형님들 스스로는 내 존엄성이 어디쯤 와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지. 아이고, 우리 형님들도 깊은 생각에 잠겼네. 괜찮아. 지금 이 고민이 형님들을 훨씬 더 단단한 남자로 만들어줄 거니까. 오늘 밤엔 그 여자의 연락 기다리느라 목 빼지 말고 그냥 거울 보면서 나는 존중받아 마땅한 남자다 라고 3번만 외쳐봐. 그리고 내일 아침엔 더 당당한 모습으로 세상을 마주하라고. 형님들이 바로 섰을 때 주변의 공기가 바뀌고 사람들의 눈빛이 바뀐다는 걸 꼭 기억해. 형님들. 자, 이제 3번째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아주 뼈 때리는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보자고. 이번 주제는 바로 홀로서기, 즉 스스로를 치유하고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독립심에 관한 거야. 우리 남자들이 연애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 줄 알아? 사랑하는 여자가 조금만 우울해 보이거나 기분 안 좋아 보이면 마치 자기가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진 구세주라도 된 양 안절부절 못하며 달래주려 애쓰는 거야. 아이고, 우리 형들 진짜 옆에서 보고 있으면 참 눈물겹다니까. 밖에서는 부장님한테 깨져도 허허 웃으며 넘기는 대범한 형들이 여자친구 입술만 조금 삐죽 나와도 내가 뭐 잘못했어? 맛있는 거 사줄까? 기분 풀어? 하며 재롱잔치를 벌이더잖아. 참나, 우리 남자라는 종족이 원래 좀 그래. 내 여자의 웃음 하나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가도 그 눈물 한 방울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순진한 놈들이거든. 하지만 이런 과도한 감정적 책임감은 결국 우리 자신을 지치게 하고 상대방의 성장을 방해하는 독이 돼. 근데 형님들, 내가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정직함이야. 우리가 항상 옆에 붙어서 기분을 맞춰주고 우쭈쭈 해주며 감정을 받아줄 때는 그 여자의 진짜 내면이 어떤지 절대 알 수가 없어. 형님들이 일종의 감정적 완충작용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 여자는 자기 감정을 스스로 다스릴 기회조차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딱 거리를 두고 잠시 그 달래주기를 멈췄을 때 비로소 그 여자의 감정관리 능력이 밑바닥까지 드러나게 돼 있어. 이건 진짜 대박인 감별법이야. 한번 생각해보자고. 형님들이 좀 힘들어서 혹은 생각이 많아서 잠시 연락을 줄이고 거리를 두었어. 그때 그 여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그 사람의 영혼의 깊이를 말해주는 거야. 만약 형님들이 옆에 없다고 해서 그 공허함을 참지 못하고 바로 다른 남자들한테 연락해서 위로를 구하거나 매일 밤 술에 취해 클럽을 전전하며 얕은 즐거움으로 그 빈자리를 때우려 한다면, 야, 이거 진짜 헐소리 나오는 상황이지. 이건 그 여자가 형님들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외로움을 달래줄 소모품이 필요했던 것뿐이야. 자기 감정 하나 스스로 주체 못해서 남의 손 빌려야 하는 사람이란 나중에 형님들이 진짜 힘들 때 과연 그 사람이 형님들 곁을 지켜줄 수 있겠어? 에이구, 우리 형들 참나. 그런 여자한테 인생 걸고 있었던 거야. 우리 남자들끼리니까 솔직히 말해보자. 우리도 가끔은 남의 시선 따위 신경 안 쓰고 혼자만의 동굴에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 길 잃어도 절대 남한테 안 물어보고 혼자 뱅뱅 돌면서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라고 고집 피우는 그 알량한 자존심. 사실 그게 우리 남자들의 본능이거든. 근데 왜 여자한테는 그 본능을 다 버리고 감정의 노예가 되려 하냐고. 진짜 가치 있는 여자는 말이야. 형님들이 거리를 두었을 때 그 시간을 형님들을 비난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으로 써. 형님들이 침묵하고 있을 때
그 고요함을 함께 견뎌줄 줄 아는 여자. 그런 여자가 진짜 보석이야. 아, 우리 오빠가 지금 마음의 정리가 좀 필요한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묵묵히 자기 할 일 하며 기다려주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알아? 그러다가 어느 날 툭 하고 메시지 하나 보내는 거지. 오빠, 지금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 알아. 나는 여기서 내 할 일 하면서 기다리고 있을게. 힘내. 와, 형님들, 이런 카톡 받으면 어떨 것 같아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꽉 안아주고 싶지 않아? 이게 바로 내면이 단단한 여자의 품격이고 형님들을 한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최고의 증거야.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매달리고 불안해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 형님들이 조금만 연락이 늦어도 나 사랑 안 해, 누구랑 있어? 하면서 복가되고, 형님들이 거리를 두면 그걸 자기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서 더 미친 듯이 매달리거나 아니면 아예 도망가 버리는, 문제만 생기면 회피하고 숨어버리는 성격의 사람들 말이야.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형님들을 끊임없이 피말리게 해. 형님들이 거리를 두는 건 형님들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건데, 그걸 두고 너 왜 변했어? 라며 죄책감을 심어주려 한다면 진짜 대박 피곤한 인생 시작되는 거야. 스토아 철학에서 강조하는 게 뭐야? 바로 자기 다스림이잖아. 내 감정은 내가 책임진다는 그 단단한 마음가짐. 이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형님들이 거리를 두었을 때 그 여자가 보여주는 홀로 서기 능력, 그게 바로 그 관계의 건강함을 보여주는 척도야. 이 형님들이 없어도 자기 삶을 씩씩하게 살아가면서 형님들의 빈자리를 아름답게 기다릴 줄 아는 여자. 그런 여자라야 형님들이 나중에 풍파를 만났을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어. 참나, 우리 형님들 중에 꼭 이런 형들이 있다. 여자가 다른 남자 만나러 갈까봐 무서워서 거리를 못 두겠대. 아이고, 형님들 진짜. 만약 형님들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해서 바로 다른 놈한테 달려갈 여자라면 그건 애초에 형님들 여자가 아니었던 거야. 그런 여자는 붙어 있어 봤자 언젠가는 형님들 뒤통수 칠 여자라고. 차라리 지금 그 밑바닥을 확인하는 게 100배 1000배 낫지 않아? 우리 남자라는 종족은 가끔 너무 순진해서 내가 더 잘하면 바뀌겠지 라고 믿는데, 사람의 본성은 그렇게 쉽게 안 바뀌어. 특히 감정을 다스리는 방식은 그 사람의 영혼의 깊이와 직결된 거라 더더욱 그렇지. 형님들, 우리가 거리를 두는 그 시간은 말이야, 단순히 상대를 시험하는 시간이 아니야. 우리 스스로도 감정적 독립을 연습하는 시간이지. 그 여자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연락 한 통에 하루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나약한 모습, 그거 진짜 우리 형들답지 않잖아. 우리 남자들은 원래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 선장 같은 존재여야 한다고. 배가 좀 흔들린다고 선장이 울고불고 하면 그 배가 어디로 가겠어. 우리가 먼저 내면을 단단하게 채우고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어야 비로소 진정한 사랑도 할 수 있는 거야. 스토아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외부의 자극에 휘둘리지 않는 평온함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야. 그 여자의 반응이 어떻든, 그 여자가 나를 떠나든 말든 나는 내 도리를 다했고 내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그 배짱, 그게 있어야 진짜 남자지. 형님들이 거리를 두는 그 침묵의 시간 동안 형님들도 스스로를 치유하고 다듬어봐. 운동도 좀 하고 책도 좀 읽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뭔지 고민도 해보고 말이야. 그렇게 형님들이 스스로 빛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주변 사람들이 형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 형님들이 너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어 라는 아우라를 풍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자들이 안달이 나기 시작해. 이게 바로 사람 심리거든.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것, 스스로 빛나는 것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끌리게 되어 있어. 형님들이 구걸하듯이 갈구할 때는 시큰둥하던 여자가 형님들이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면 오히려 형님들 곁에 머물고 싶어 한다니까. 진짜 대박이지 않아? 형님들,
오늘 밤엔 핸드폰 딱 끄고 일찍 자. 그 여자가 다른 남자랑 연락하나 인스타에 뭐 올렸나 확인하는 거, 그거 진짜 우리 남자들 자존심 상하는 짓이야. 야, 이거 뭐냐 싶을 정도로 찌질한 행동은 이제 그만하자고. 형님들은 그 자체로 충분히 멋진 사람이고 누군가의 감정에 휘둘릴 존재가 아니야. 형님들의 그 묵직한 침묵이 오히려 1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하게 형님들의 가치를 증명해 줄 거야. 자, 이제 좀 마음이 가벼워졌어?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조금 외롭고 힘들지라도 그 끝에는 진짜 나를 찾아주는 진실한 사랑과 단단해진 내 자신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우리 형님들, 기죽지 말고 가슴 쫙 펴고 세상이 뭐라든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는 거야. 그게 바로 진짜 남자의 인생이니까.